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1년 9월 4일 새벽 3시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다행히도 불은 더 크게 번지지 않았고요. 그을음만 남긴 채 빠르게 진화되었죠. 하지만 현장을 수습하러 들어간 소방대원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합니다. 침실에 사망해 있는 한 여성의 시신이었어요. 그녀는 31살의 직장인 여성 정씨. 발견됐을 당시에 침대에 똑바로 누워있던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 그러니까 목졸림을 당했다는 거죠. 눈에 띄는 건 하의가 벗겨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죠. 성범죄의 흔적도 모자라서 음부가 훼손되어 있었어요. 범인이 화장품 병을 이용해서 유사 강간을 한 정황입니다. 한편 이 사건 현장, 집안은 강도가 든 것처럼 매우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의 핸드백과 지갑, 신분증, 현금 2만 원, 그리고 입고 있던 속옷까지 사라져 있었고요. 범인이 집에 침입을 해서 강도와 성범죄를 저지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불에 그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이고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히 경찰은 인근에 있는 동종 범죄 전과자들을 수소문했고 또 혹시 더 피해 여성이 있는 건 아닌지 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요. 또 현장에서도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나 DNA가 남겨져 있지 않았어요. 수사는 점점 미궁에 빠졌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아 오랜 시간이 그냥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으로부터 8년이 지난 2009년 9월 26일 새벽 4시 서울 강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점퍼 차림을 한 남성이 어두운 골목을 배회하고 있어요. 키가 한 172cm, 머리가 약간 벗겨진 흔히 볼 수 있는 30대 남성이었죠. 근데 이 당시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경찰들이 집중 순찰을 돌고 있던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찰의 눈에 이 으슥한 곳을 새벽에 맴도는 남자가 좀 수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잠깐만요 하고 그를 불러 세웠고 정중하게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남성이 순순히 꺼내줬어요. 근데 이상해요. 이거 아닌데? 신분증 사진이 누가 봐도 본인이랑 얼굴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즉각 추가 질문을 막 해대기 시작했죠. 근데 이 남자가 자기의 이름도 휴대폰 번호도 제대로 되질 못해요. 결국 같이 서로 가시죠 하고 그를 지구대로 이미 동행했습니다. 아니 보니까 이 남자가요 휴대폰을 무려 3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명의를 또 확인해보니 전부 타인 거예요. 심지어 그중 하나는 이미 도난 신고까지 되어 있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이 수상한 남자를 절도범 정도가 아닐까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소지품 중에 차 열쇠가 나왔어요. 그래서 차 좀 수색합시다 하면서 차가 세워진 곳으로 함께 동행하게 되죠. 이곳저곳을 보던 경찰이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뜻밖의 물건들이 튀어나왔죠. 안에 있던 건 여성 속옷 20여 벌, 그리고 칼 6점, 컴퓨터 외장 하드, 거기에 막 성인 기구까지 들어있습니다. 근데 더 기괴한 게 여성 속옷의 형태인데 하나같이 이 성기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딱 이걸 보는 순간 이거 보통 놈이 아니구나 싶었죠. 이 수상하고 음침한 남자의 정체는 36살의 이대영. 그는 경찰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이거요? 저 성 도착증 있어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 속옷들은 거리에서 우연히 주운 거래요. 경찰도 이 사람 도대체 뭔가 싶어서 전과 조회를 해봤죠. 그랬더니 지난 2006년에 공연 음란죄로 입건된 혐의가 나옵니다. 자, 그래도 수사는 계속됐어요. 이 트렁크에서 나온 이대영의 외장 카드 있잖아요. 이걸 경찰이 컴퓨터에 연결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화면이 펼쳐졌죠.
뭐 일단 폴더 이름부터가 그 이름부터가 차마 평범한 사람들은 입에 담지 못할 만큼의 아주 외설적이고 변태적인 단어들이었고요. 안을 열어보면 각종 포르노와 함께 여성 속옷 사진들에다가 또 이대영 자신이 여성 속옷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도 나옵니다. 그 밖에도 거리를 다니는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눈에 띄었던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 장의 타인 신분증. 신분증이 23장이 나와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은 그 신분증 주인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보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 범죄를 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퍽치기를 당해서 신분증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갑을 도둑 맞았어요. 다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건들의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이대영이 범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23개의 신분증 중에 한 개는 그 주인이 놀랍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해당 여성이 바로 정씨. 지난 2001년 9월 미제로 남아있던 광진구 살인사건 피해자요. 앞서 소개한 바로 그 사건이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용의자라는 게 느껴진 경찰이 강하게 이대영을 추궁했죠.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증거 있냐는 거예요. 갑자기 왜 나를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보냐는 거죠. 신분증? 주었다 하면 끝이잖아요. 이거 자백을 쉽게 받아내지 못할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담당 형사 한 분이 아주 강수를 두게 되죠. 자, 일단 다들 나가봐. 이러면서 다른 조사관들을 다 내보냈고 이대영과 형사님이 허심탄회하게 독대를 합니다. 야. 사건 이야기는 됐고 너 살아온 이야기나 좀 들어보자. 그냥 인생 이야기를 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그러자 이대영이 처음엔 쭈뼛쭈뼛 하더니 줄줄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게 억울했다. 내가 이런 무시를 당했다. 온갖 서러움을 전부 줄줄이 털어놨어요. 형사님은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어줬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무려 12시간입니다. 12시간이 흘렀어요. 와, 대단하죠? 형사님이 아무리 큰 그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이 범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12시간이 지나갈 무렵 이 형사님과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느꼈는지 이대영이 무겁게 입을 엽니다. 형님 같으니까 제가 형사님한테만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 예전에 여자를 죽였어요. 네. 지난 8년간 풀리지 않던 미제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과거로 돌아가서 이대영은 피해 여성 정씨를 스토킹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집에 들어갔고 성추행했어요. 이후에 목을 졸라 살해했고요. 강도 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을 일부러 이렇게 화재가 난 것처럼 꾸몄다고도 증언합니다. 여기까지 알게 된 형사님 그리고 수사관들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이렇게 살인을 순순히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한 번뿐이었을까? 2001년이 정말 처음이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다수의 강도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둔기를 휘둘러서 30대 남성 피해자가 중태에 빠진 일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들을 좀 보면서 이대영이 중랑구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했다는 거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벌어진 비슷한 미제 사건들을 다 추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떠오른 사건이 있어요. 지난 1995년 아차산에서 벌어진 한 살인사건이었죠. 때는 1995년 10월 19일 광진구 중곡동 아차산에 있는 한 약수터 인근에서 58세의 여성 김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신고자는 당시 물들어 약수터에 갔던 고시 준비생이었는데 우연히 좀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약수터 근처에서. 무슨 일이야 하고 주변을 살펴보던 중 시신을 발견했던 겁니다. 당시 시신이 매우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었어요. 알몸인데다가 땅에 끌려온 듯 상반신의 많은 부분이 긁혀 있었고요. 게다가 음부에는 나뭇가지가 꽂혀 있는
너무도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피해자인 그녀는 김 씨는요, 전날인 10월 18일 오후 6시쯤 이 약수터에 물을 뜨러 나왔다가 실종된 상태였어요. 수사관은 이게 분명 성적 이상자의 소행이다 라는 건 감지했는데 이후의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죠. 결국 용의자 찾지 못한 채 지금껏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고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경찰은 어쩌면 이 사건 또한 이대영 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피해자의 음부에 이물질을 꽂는 변태적인 수법이 동일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시 이대영에게 갔죠. 끈질기게 추궁을 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1995년 당시 23살이었던 이대영은 막 군대를 제대한 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아차산으로 등산을 갔고 약수터에 도착해서 막 어프 세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한마디 했죠. 아유, 다들 그 물 마시는 물인데 그렇게 세수를 하면 어떡해요. 근데 이때 이대영에 따르면 이 말 외에도 그냥 이렇게 나를 나무라는 것 외에도 요즘 애들 이렇게 버릇이 없어 라는 말을 했다는데요. 여기에 이대영이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돌을 집어들더니 중년 여성이던 김 씨의 머리를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그녀가 쓰러졌고 하지만 목격자는 없었고 잠시 후 이대영은 시신을 한 20m 끌고 가서 풀숲에 유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대영이요, 그때 1995년에 저지른 살인은 단순히 분노 때문이지 성범죄는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피해자는 옷이 벗겨져 있었거든요. 음부도 훼손되어 있고요. 이대영은 자기가 일부러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했죠. 그런데 여기서 더 특이한 건 이때도 이대영은 피해자의 속옷을 챙겨서 달아났다는 겁니다. 이대영은요, 수집광적인 면모를 보였어요. 여성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속옷을 수집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신분증도 수집했고요. 그래서 그 트렁크에 있었던 신분증 23개, 그리고 여러 여성 속옷들이 피해자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근데 전문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이대영이 이 물건들을 마치 자기의 훈장이라도 되는 양 오랫동안 간직했어요. 거의 수집 광적으로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들을 보면서 나름의 쾌락을 느낀 것으로 보이죠. 자,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요? 이대영은 1973년생인데 재혼 부부의 6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주장을 하길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자기가 아차산 약수터에 갔다가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대요. 물론 사실관계는 알 수 없고요. 이후 사춘기 때부터는 포르노에 빠져듭니다. 그것도 소아성애, 스너프 필름, 이렇게 아주 변태적이고 성도착적인 그런 포르노만 좋아했어요. 여기서 스너프 필름이라는 건 막 누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타인을 살해하는 내용의 영상물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된 영상물이에요. 그렇게 성인이 됐죠. 그때부터는 여성들의 속옷을 훔쳐서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왜 고등학교에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성기 이렇게 보여주는 일명 그 바바리맨 같은 음란 행위를 벌이고 다녔고요. 과거 전과를 보니까 1998년에 강도, 2002년에 여성 속옷 절도, 2006년에는 성기 노출죄로만 같은 해 무려 3번이나 체포됐더라고요. 완전 나 정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성향이 너무 이상하고 변태스럽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선 전혀 아니에요. 멀쩡해요. 동네 주민들 모두 이대영을 그저 평범한 그냥 30대 남성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심지어 2004년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친구 조 씨는 이대영이 이렇게 살인으로 검거되고 또 변태 성향까지 밝혀지면서 이건 제가 알던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이러면서 큰 충격에 빠졌대요. 너무 달랐으니까요. 정말 철저하게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뒤로는 온갖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바바리맨 했었다니까요. 그런 인물이 우연히 경찰의 눈에 띄어서 2건의 미제 사건 범인이라는 게 밝혀진 속 시원한 상황입니다.
2009년 12월 이대영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2명의 여성 무참히 살해했죠. 그리고 다수의 강도를 저지른 데에 대해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대영의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순순히 범행을 시인했고 반성했다라는 점, 또 불우한 가정 환경과 초등학교 때 성폭행을 당한 경험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그 성폭행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대영의 주장에 불과한데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저는 좀 아리송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형은 확정됩니다. 2009년에 이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대영이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면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담이 남아 있습니다. 이대영은 자기가 살인을 자백하게 된 계기가 순전히 형사님 덕분이라고 강조했어요. 왜 그러냐 들어보니까 평생에 거쳐서 그 누구도 내 이야기를 그토록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없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형사님이 달랐고 그래서 자기가 거의 사랑에 빠질 정도여서 술술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고백했듯 이대영이라는 위험한 범죄자가 만천하에 드러나기까지는 경찰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단지 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남성을 노련한 눈썰미로 검문한 경찰관, 또 임의 동행을 한 후에 증거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를 끈질기게 붙잡고 결국 자백을 받아낸 형사님까지 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잡은 만큼 이대영이 최대한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되길 바라는 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는 또 다른 바바리맨을 만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